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평생 품고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에서 시작되어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는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충실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지지하고 가정을 가꾸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드는데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10년 차,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는 작지만 따뜻한 집을 마련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아쉬웠지만, 우리만의 행복한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하루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보통 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저녁 준비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 손에는 작은 손가락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건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쯤 보이는 까만 눈동자의 낡은 옷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요. 미안해 정말 갑자기 이렇게. 하지만 말이야. 이 아이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고 손이 떨렸어요. 귀가 멍했고 눈앞이 하얀 빛으로 흐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팍에 도끼를 내려 꽂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그 여자 떠났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버렸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게 우리 문제야? 당신의 문제를 왜 내가 우리 집에? 당신은 날 뭐라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 미안이라니? 10년을 속였던 거잖아. 우리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게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는 걸. 그 여자와는 6년 전에 끝났어. 정말로. 끝났다고? 그럼 이 아이는 뭐야? 이 아이 때문에 내 삶이, 우리의 계획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건데?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목을 조였거든요. 그 아이는 두 손을 꼭 쥔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자신의 존재가 죄악인 듯한 그런 표정으로요. 그 밤, 저는 침실에서 남편과 싸웠습니다. 처음 가져본 끔찍한 싸움이었어요. 침울한 목소리로, 분노에 떠는 몸으로, 저는 그 아이를 집에 둘 수 없다고 했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야.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친모는 나타나지도 않고 아버님 쪽 친척들도 받지 않아. 이 아이가 시설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니면 이 아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제발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보상하겠으니. 보상? 돈으로 보상할 거야? 내 인생이 돈으로 보상되냐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 모든 게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외면했고 남편도 제 분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됐어요. 저는 말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건 아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너무나 크고 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어요. 옷도 빨아줬고 학용품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그건 마치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새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그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 식으로 짧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의도한 건 거리 두기였는데 그게 그 아이에겐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윤호가 말을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위축되고 침묵해질수록 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다시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새엄마, 저 아빠를 만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지경인데 감히 아빠라고? 아빠가 너한테 뭐 했는지 알아? 모르지? 넌 그냥 우리 가족을 망친 이유일 뿐이야. 내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알아? 아빠도 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만약 너 때문에 아빠가 병에 걸리면 그건 누구 책임일 것 같아? 그 순간 제 입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윤호는 눈앞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밤, 저는 침실에서 울었어요. 그 아이에게 내뱉은 말들을 생각하며 내 말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를 깨닫고서요. 또 다른 날이 있었습니다.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달라붙은 핏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넘어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심각하게 다가갔어요. 어디가 아파? 다쳤어? 하지만 다음 순간 저의 감정이 뒤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넌 왜 이러니? 조심히 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또 뭘 해줘야 해? 병원도 데려가줘야 해? 돈도 낼 거야? 윤호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저는 그 아이의 팔을 잡고 세게 끌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씻어. 그리고 더러운 옷은 세제에 불려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 목소리는 마치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어깨는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우연히 윤호의 책가방에서 학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윤호 부모님께 저희 반 윤호의 보호자 분께 안내 말씀입니다. 최근 윤호의 행동에 변화가 보입니다. 수업 중 집중이 흐려지고 점심시간에 밥을 남기곤 합니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윤호가 쓰는 일기장입니다. 어제 실수로 본 내용에서 새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내가 없으면 엄마가 행복할 것 같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으신지요? 윤호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마비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없으면 엄마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 말은 이 아이가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살고 싶어야 할 이유,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친구들. 근데 나 때문에. 윤호의 일기장 메모에 적혀 있던 글귀들. 엄마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사라져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워한 건 이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분노를 이 아이에게 퍼붓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또 다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무언가 결연하고 동시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새엄마, 저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늘부터는 새엄마한테 폐 안 끼칠 거예요. 뭐라고 했어? 그냥 새엄마가 날 싫어하는 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아빠 때문이고 제 친엄마 때문이고. 근데 내가 더 착하면, 더 말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혹시 새엄마가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깨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윤호야, 저는 그 아이를 처음으로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호는 몸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건 울음이라기보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몸이 흔들렸어요. 마치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저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밤,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윤호 좀 봤어? 윤호가 뭔가 이상해. 남편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윤호의 방으로 갔어요. 그 아이는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윤호야, 우리 아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윤호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 이후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였어요. 그것도 매우 천천히. 저는 먼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심했어. 정말 너무.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 절대 늦지 않아. 그게 가능할까? 응,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넌 내 아내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호를 깨웠습니다. 윤호야, 여기 앉아봐. 윤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새엄마는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너한테 상처를 줬어. 근데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마음이 아팠던 거야.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고. 그래서 엄마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윤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약속할래. 이제부턴 너를 다르게 대하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겠다고. 윤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윤호 사이에 뭔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신뢰였어요. 더 이상 윤호의 밥을 무관심하게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조금씩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계란말이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주 해줬습니다. 계란을 자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 미소 지으면 어쩌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윤호의 숙제를 함께 봐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보호 본능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처음엔 윤호가 놀랐어요. 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감지했나 봅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런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 대답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윤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엄마, 오늘 수학 문제 다 맞췄어요. 새엄마가 가르쳐 줘서요. 그 웃음 속에는 저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용서였어요. 이 아이가 저를 용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윤호.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무언가 따뜻한 게 제 가슴팍에 물들었습니다. 그건 아이의 눈물이었어요. 새엄마가 나를 싫어했던 거 아니었어요? 응.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로. 근데 지금 엄마가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그 미움보다 더 많이. 약속할게.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윤호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윤호를 처음으로 영화관에 데려갔어요. 그 전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함께 영화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팝콘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어요. 팝콘을 먹으며 웃는 윤호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윤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에 스쳤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거짓 없는 사랑. 가을이 왔어요. 저는 윤호의 생일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죽부터 직접 치대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윤호가 좋아할 딸기도 한 가득 얹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면서 저는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 낡은 옷, 그 두려운 눈빛,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모습,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날 아이의 얼굴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 때의 그 얼굴, 평생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소원 빌었니? 네, 진짜 원하는 거 빌었어요. 뭔데?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새엄마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그 말 한마디로 제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윤호는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아이는 이제 고학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았고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을 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수상장을 받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제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윤호를 깨우며 말했어요. 우리 윤호, 일어나. 엄마가 밥 준비했어. 그리고 윤호는 침대에서 기어 나오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네, 새엄마. 아침 냄새 좋아요. 그 말 하나로 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의사는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말기였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입원했을 때 남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뭐가? 그동안 난 너만 탓했어. 윤호도 탓했어. 근데 이제 알아. 그건 못된 일이었다는 걸. 넌 이미 충분히 잘했어. 윤호를 안아준 것만으로도. 그건 엄마의 책임이잖아. 응. 그래. 넌 정말 좋은 엄마야. 남편은 저와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와봐. 윤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빠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해. 왜냐하면 넌 좋은 엄마를 만났으니까.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부탁할 게 있어. 엄마를 잘 돕는 거야. 그리고 엄마를 믿어. 알겠지? 네, 아빠. 그리고 여보, 미안해. 정말로. 됐어. 이제 편하게 쉬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3개월 뒤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윤호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추도식이 끝나고 모두들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호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아이가 새엄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변화는 작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응,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그 아이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감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윤호의 방에 들어갔어요.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여러 장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운데엔 아이, 한쪽엔 남편, 그리고 다른 한쪽엔 저였어요. 그 밑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나. 두 번째 그림은 한 집의 모습이었어요. 창문에서는 환한 불이 나오고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위에는 구름 같은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릴 봐요. 세 번째 그림은 가장 최근에 그려진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가 나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미워할 때도 저를 사랑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상처를 줄 때도 저를 엄마라고 그려줬어요. 이 그림들 속에는 제가 놓친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윤호가 제게 건네려고 했던 사랑들, 그 사랑을 제가 얼마나 외면했는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걸. 매일 조금씩 이 아이를 미워하기로 선택했던 저는 이제 매일 조금씩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평온함은 언제나 갑자기 끝나는 법이에요. 그것은 어느 봄 오후였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세탁물을 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중년의 여자. 머리는 정성스레 매만져져 있었고 얼굴엔 고급 화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가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요. 안녕하세요.
혹시 윤호가 있나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누구신가요? 여자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윤호 친엄마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바로 남편이 외도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윤호를 버렸던 그 여자였어요. 10년 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저기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동안 저는 윤호를 생각하면서만 살았어요. 매일매일. 이제는 윤호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를 제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을 보니 이건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진심이었어요. 깊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아이에 대한 기억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이었습니다. 윤호가 지금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고, 알아요. 아이가 당신과 행복하다는 거? 하지만 저는 핏줄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아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날 거부할 수도.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단순한 친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밤, 저는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여기 앉아봐. 뭐 했어요, 엄마? 윤호, 친엄마가 왔어, 오늘. 윤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분이 너를 데려가고 싶대. 앞으로는 함께 살고 싶다고 해. 그 순간의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날 보내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 너도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봐도 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아이를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호, 넌 뭘 원해? 며칠 동안 윤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도 다녀오고 밥도 먹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엔 뭔가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윤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그분 만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그분이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못된 엄마라고. 하지만 날 버린 게 아니라고 해요. 그 당시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대요. 지금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분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생각해봤어요. 아이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처음엔 나를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날 안아줬어요. 엄마는 이 집에서 나한테 밥 주시고 학교 가는 거 챙겨주고 내 손을 잡아줬어요. 밤새 우시기도 했어요. 저 때문에. 그분도 좋은 분인 것 같지만 나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난 여기 있을래요. 엄마가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엄마가 내 엄마예요. 그 말에서 저는 뭔가를 들었어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의 모든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것들이 눈물이 되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해줬는데 넌 날 용서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우리 윤호.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삶을 구했다는 걸, 미움에 빠져있던 저를 이 아이가 사랑으로 끌어올렸다는 걸. 그 다음 날 저는 윤호의 친모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윤호 친엄마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다고 해요. 이 아이는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당신이 만나고 싶으시면 때때로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도 당신을 엄마로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여자는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잘 봐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자 윤호는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수상도 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느 날 윤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처음에 나를 싫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너를 싫어했어. 미안해. 정말 많이. 근데 지금은? 지금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넌 엄마의 아이잖니? 그리고 엄마. 뭔데? 처음에 엄마가 나를 싫어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응?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으니까. 아빠의 잘못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얼마나 깊은 이해가 있었는지. 매일 아침 저는 윤호를 깨웁니다. 우리 윤호 일어나. 엄마가 밥 준비했어. 그리고 윤호는 침대에서 기어 나오며 말합니다. 네, 엄마. 아침 냄새 좋아요. 그 말 하나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미워했던 아이는 이제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버리려 했던 사랑은 제 가슴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데려오는 또 하나의 사랑이니까요.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아픈 시작이었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은 축복이었다고. 처음엔 저주 같았지만 지금은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미움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우리의 이야기.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저를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를 구합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과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